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민환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기자 와병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윤석열 네, 그저 임기 동안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예, 제가 치아가 참 저기 네. 어른들이 치아 참 잘났다고 그랬는데 네. 예, 잇몸 다 내려앉고 아이고야.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지금 수술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아이고. 네, 하여간 지금 치통의 네, 가운데 저희 붓기까지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붓기까지 하셨는데 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출연 안 하면 장윤선 기자님하고 연 끊을 것 같아요. 아니. 아유, 왜 그런 험한 말씀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좀 화는 내겠죠. 그렇죠. 예. 아니 저번에 한번 예. 나오기로 원래는 하고 지난주였잖아요. 원래 벌써 지난주예요. 예, 우리가 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잠을 저한테 못 자서 같이 가자고 해놓고 본인이 안 나와버리는 아니 본인이 황당한- 저한테 먼저 예. 얘기했어요. 취재 편의점 그렇구나. 황당한 나오겠다고. 사태가 예, 맞습니다. 지욱이랑 같이 나오겠다. 예, 예. 서울에 시사인 가서 100만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요. 되게 예, 기분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제가 야 우리도 100만 좀 만들어 주라 해가지고 두 분 모셨습니다. 아니 그 잠 못 드는 밤 네. 새벽 3시에 관절 다녀오셨다고요? 예, 뭐 제가 수술 받아 치통은 있는데 네. 그 진통제 먹으면서 이제 새벽 되면 우리 진보 진영 유튜버들도 네. 저기 취재차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나가 있고 또 분명히 또 저쪽 저기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네, 나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진영끼리 좀 다툼도 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별일은 없었는데 정강훈이가 또 뭐 저희가 요새 저희 진보 진영의 탄핵 전국대 네. 국회 여의도 쪽에서 이제 선결제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날 추우니까 막 커피숍에다가 맞습니다. 뭐 얼마 예. 다 이거 했는데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다. 네. 예. 근데 정강훈이가 저기 뭐 단상에서 선결제했어요? 예, 선결제 우리 따라했는지 뭐 라면 1,000개 먹어라 편의점 뭐든 결제하겠다 네. 했다고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네. 어떤 유튜버가 그 근방에 예. 편의점이 GS25 하나하고 예. 이마트 예. 24 이게 두 개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결제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취재했던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예, 가서 했는데 GS25에서는 무슨 그런 소리가 그런 거 없다. 없었다 하고 이마트 24를 갔는데 예.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에? 이렇게 취재 내용을 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광훈 예. 정광훈이 예. 선결제했습니다. 뭐 편의점 가서 라면 드세요라고 예. 했는데 막상 그 편의점에 취재를 갔더니 예, 예. GS25에서는 아예 그 오지도 않았고 네, 그럴 일 없었고. 이마트에서는 결제를 했는데 다시 취소하더라. 아. 그래 취재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마트 24가 네. 제가 지난 이제 계산책 있잖아요. 예. 그때 편의점입니다. 예. 이마트 그때 취재하셨던. 예, 그 취재했던. 아. 예, 거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그 편의점 앞에 있는 현수막을 맞아요. 보고 보면서 있었지 예, 그 사진 않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편의점 그게 그 현수막 그게 뭐냐면 그 저기 주류 할인 맞아요. 양주 세일 양주 세일. 그거 보고 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다시 예, 보시면, 그래서 예. 장인수 기자가 김건희 저거 못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고 장인수 기자님이 예, 예. 가봤더니 현수막에 예. 주류 할인 그거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있더라. 예. 예, 그래서 선결제가 없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말 경계가 삼엄합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뭐 새벽에 어제 지난 새벽에는 크게 그 경찰들도 그 저기 진영 간에 한번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새벽에는 좀 조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구나. 새벽 시간 되면 좀 많이 빠집니다. 새벽 시간에. 네, 새벽 시간에는 물론 이제 그 유튜버들이 뭐 윤석열을 지킨다고 하는 거고 우리 네. 진보 진영 쪽의 유튜버들은 예. 체포해야 된다고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극우 유튜버들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기는 많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그 실제로 극우 유튜버가 죽창, 새총, 쇠파이프
이런 거 확보하고 LPG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편지 다 보셨죠? 네. 윤석열이 네. 띄운 편지 보셨을 텐데 봉지욱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처음에는 조작인 줄 알았죠. 그 뉴스 예, 저 그게 편지가 설마 이런 일이 했겠는데 역시 예. 이분은 우리의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새 인사 사진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윤석열 한복 입고. 예. 근데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확인되지 않은 건데 이제 어제 하나 확인된 것은 윤석열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와 있는 그 태극기 부대들 향해서 일일이 손편지 비슷하게 사인을 해가지고 줬다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보도했던 것 중에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네. 윤석열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 그 보고보다도 유튜버를 더 신봉하는 사람이다. 유튜브를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가 랭킹 손가락으로 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럴 믿기 것이라고 어렵네. 우리는 다 생각은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공적 조직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을 때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어떤 보고들을 계속했고 특히 지난해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했잖아요. 네. 점검했고 그 점검 결과 그 북한의 무슨 해킹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가 사실은 결과였어요. 점검의 결과 2달 네. 동안.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야, 그거 그렇게 발표하지 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할 때 그 직전에 발표해. 그 실제로 선거 전날인가 전전날에 국정원이 그 발표를 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북한의 해킹 흔적이 없어. 선거 부정의 흔적을 못 찾았어가 원래 진짜 결과인데 이거를 네. 우리가 해킹을 시도해봤더니 진짜 다 뚫려. 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였냐면 선관위의 그 방화벽을 다 해제를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해킹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에 USB 꽂으면 당연히 해킹되죠. 그거는 방화벽이 없으니까. 네. 아니 도둑이 들어오는데 대문 열어주고 방문 침문 현관문 열어주면 도둑이 유유 걸어 들어가죠. 근데 그쵸. 하지만 CCTV 있고 맞습니다. 예, 2중 3중 해놓으면 도둑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건데 국정원의 발표는 마치 북한의 해킹 무슨 킴스키 조직이 뭐 해킹을 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 우리 모든 사람의 지금 노트북에 이메일에 보면 우리의 그 노트북을 해킹하기 위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담은 이메일들 한 통쯤은 있잖아요. 네. 선관위 직원 한 명의 인터넷 PC. 인터넷 PC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인데 네. 저도 이제 정부에 있어봤지만 모든 정부는 행정망 PC가 있고 네. 인터넷 PC가 있고 2대를 써요 한 사람이. 예. 근데 선관위 직원이 그 인터넷 PC의 그 메일에 그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이 하나 있었다. 이게 그냥 다였어요 전부. 그것도 한 대. 네. 인터넷 PC와 선관위 서버는 행정망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부 행정망이랑 행정안전망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서버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그 해커한테 협조를 하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실은 국정원의 점검 결과인데 네. 그거를 싹 감추고 마치 해킹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 발표를 한 거고 네. 그렇게 지시를 한 게 윤석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작년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미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선관위가 썩었네 이게 나라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많이 했고 네.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 때도 황교안이랑 붙어가지고 황교안이 계속 그 음모론자잖아요. 네. 부정선거. 그렇죠. 대표적인 세상에 이제 이거를 극우 유튜버 일부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민경욱이나 전 국회의원, 네. 그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같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순한 유튜버들 일부 유튜버들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이 사람들 진짜 이걸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특정 종교하고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네. 이게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그 말씀해 미국에도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아마 저희가 좀 조만간 보도를 할 텐데 네. 미국의 그 조직은 여기랑 완전 사이즈가 달라요. 엄청 그리고, 크다는 거죠. 돈과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미국은 저 그 후원이나 로비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민 단체들이 돈을 써갖고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고 입법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 트럼프의
트럼프 자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트럼프도.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자기도 지금 예, 당선이 됐지만 예. 본인 자체가 약간 그 부정선거 왜냐하면 자기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 부정선거라고 그 주장을 그러니까 저는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죽창 쇠총 쇠파이프 가스통 들고 의회 난입 사건 트럼프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부추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네,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뒤에서 사주하고 트럼프도 약간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선동을 하고 네. 부추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이렇게 테러를 예고하거나 네. 암시한 사람들 지금 당장 다 체포해야 됩니다. 테러 예고자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극우 유튜버들의 특징은 막상 감옥 가면 조용합니다. 잘 알죠. 일단 네. 감옥 가서 실형 감옥 받으면 가봤어요? 아니 그건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겪어봐서.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유심 있게 봤던 이 정부가 가장 고리가 약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극우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 시민단체들. 네. 또 성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임기 초에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 들어간 거. 그렇죠. 그거 제가 단독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김대남 씨가 극우 유튜버들, 시민단체들을 이제 대통령실에 초대해서 예. 예. 시계 준다. 그리고 맞아요. 민원을 들어준다. 그거 제가 또 보도했고요. 그 외에도 김대남 건도 이루어졌. 네. 김대남이가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자기네 정부 비난하는 그 시민단체 언론인들, 네. 그 다 MBC 이렇게 해서 다 고발하는 네. 것도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유튜버들을 제가 어제도 실시간 그 편지 예.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쪽 거 잘 안 봅니다. 네. 극우 유튜버. 그거 유튜브 거를 봐야지 기사가 나옵니다. 아. 제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네. 한때는 야 숨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다 숨기고 야 절대로 아니 자기 그 유튜버 사이에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 대통령실하고 뭐 고위직 누구하고 친하다 그런 걸 자유롭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기사거리를 주더라고 저한테요. 예. 나 어제 방송 못해 미안하다고 예. 어제 대통령실 예. 높으신 분하고 예. 늦게까지 술 먹어가지고 방송 못했다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극우 하고. 유튜브가. 예. 예. 그게 2년 전 얘기입니다. 다. 예.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고 예. 실시간 어저께 편집글 딱 네. 보면서 아니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애쓰시는 모습을 저도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자기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그 야. 네.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언론은 안 접하는 이제 거예요. 다음번 시나리오를 제가 미리 네. 말씀드리면 예. 이제 공주처가 체포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면 그 공주처하고 경호처하고 딜을 하겠죠. 네. 내가 그 유튜브 정강훈이가 하는 지금 그 저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단에 서가지고 메시지 하고 체포되지 않을까? 윤석열이? 예. 글을 제가 그 어. 시나리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아,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대통령 경호처장 예. 박종준 이분의 이제 정체가 계속 요즘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경찰 출신이고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이제 퇴직 후에 정치판에서는 연거푸 물을 먹다가 네. 김용현이 자기가 이제 국방부 장관 가면서 앉힌 거잖아요. 네. 근데 박종준이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안 나왔어요 지금. 경호처가 저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전 이상하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 연관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윤석열 입장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만약에 경호처가 나를 배반하면 나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나랑 경호처는 끝까지 가야 돼라고 하면은 얘를 공범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네. 영화 보면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얘들의 예전에 지존파 사건 때 한 4-5명 있었잖아요. 얘들이 네. 범죄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범죄 적극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본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존파 두목이 김현양이었나 뭐 걔가 행동대장이었는데 시킵니다. 범죄에 가담하기 칼로 찌르라고 하던가 네. 너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네가 죽여.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네 손으로 죽여. 그래갖고 너도 이제 공범이야.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거 같이 네. 아마 그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내란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경호처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20조 이거 예외야 체포할 수 있어라고 체포영장을 발표해 줬는데 예.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계속 보호해야 돼. 라고 했고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뭐 총격전을 펼칠 겁니까 거기서?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랑 별개로 경찰은 그리고 공수처는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거기서 무슨 총격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총을 쏴서 그러면 예. 저 잡아와야죠. 그거는 법원의 영장 정당한 법 집행이잖아요. 네네. 경호처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경호처장이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경호처 직원들이 처장의 그런 명령을 들을까? 네. 야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처장이 나한테 이 명령을 했어. 막으라고 총기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내 인생도 달려 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보면 그 국회로 간 계엄군들 특히 특전사군들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죠. 친곡칠 특임대 사람들 예. 마지못해 보니까 뭐 이거 팔로 유리창 예, 깨고 예, 그 사람들 예. 그렇게 가는 사람들 아니고 예, 예. 헬기에서 원래 로프 타가지고 예. 바로 침입해갖고 그렇죠. 당연히 그 국회 본회의장 문 다 부수고 다 예.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안 했잖아요. 막 주진우 기자가 막 욕하면서 들니까 어떤 좀 연세 드신 분이 계엄군하고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물러서더라고요. 보면 시민들이 그 장갑 맞아요. 차림하고 다 막았을 예. 때 계엄군들 자기들의 다 생각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옛날에 1980년에 전두환이 12.12 일으킬 때는 TV에 나오는 정보 외에는 국민이 어떤 소식을 전해들을 예. 길이 없었지만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보의 균형이 이제 있는 시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누구나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예. 군인들도 다 휴대전화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카카오톡으로 그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서 나오는 건데 예. 경호처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나올 텐데 아마 경호처 직원들 정상적인 사람이 대부분일 네. 거라 얘기 듣지 않을 겁니다. 두 민환 기자 앞에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도 어제 경호처 취재를 좀 했습니다. 아, 예. 했더니 이 그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냥 취직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수아비고 뭐 세게 역할을 안 하. 그러니까 뭘 좀 손에 피 묻히고 자기가 좀 뒤에 연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좀 그런 건 싫다 뭐 이러는데 실세로 등장하는 사람이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강경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쭉 제가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분이 또 한 분이 나옵니다. 네, 김건희. 아, 예. 라인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 일종의 그 자중질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호처 직원이 700명, 그러니까 일반직 포함해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경호관은 5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0명이 다 관저에 있냐?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고 관저에는 이제 소수 인원들이 있는데 이 소수 인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있고 김용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할 때 라인을 구축해 놨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이런 거죠. 문상호의 지시, 누구죠? 그 노상원의 지시를 받았던 문상호가 사실은 경질됐어야 맞는데 경질 안 되고 그 김용현 통해서 살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약점이나 뒤가 구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박아놓고 실제로 경호처를 강경파 위주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멀쩡하게 야 우리 연금도 받아야 되고 정년도 다 하고 퇴직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경호처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관사에 살아요. 경호관들이 그 관사에 살면서 똑같은 초등학교 보내고 똑같은 중학교 보내고 똑같은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은 각자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 사는 주민들인 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다 경찰들이고 이런데 이게 못 산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김건희와 김용현과 그리고 김성훈으로 이어지는 소위 얘기하는 경호처 강경파들이 득세를 해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정상적인 그 경호처에도 생각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호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참에 이 뿌리를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죠? 김건희 전문가. 예, 예.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 김건희 전문가 이명수. 이거 지난주에 저도 김건희가 야 관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좀 이렇게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네.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후에 뭐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네. 경호처 직원한테 확인했는데 관저에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둘이 관저에 있는데 네, 네. 그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관저가 제일 안전하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지명수배 해야 된다. 관저에 없고 딴 데로 톡 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경호처에 확인을 해봤더니 관저에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관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예. 관저가 넓다면서요.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경호처 관계자가 관저에 있다고 확인해 줄 정도면 뭐 예. 체포되겠네요. 체포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 근데 아마 김건희의 핵심 측근들은 그 이명수 기자가 그 개산책 편의점 갔을 때 그때 경호원들 몇 명 있었지? 한 5명 이상 있었던 것 그래, 같아요. 5명. 그분들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최측근일 수는 맞아. 있겠네. 근데 내부에서 그 경호차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원들한테 야 윤석열 복귀하면 차기 경호처장은 나야. 내가 해먹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버텨.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서 윤석열의 잔당 세력들이 야 버티면 우리 세상 온다. 정광훈 열심히 파이팅.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세력들을 뿌리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또 내란 납니다. 예. 네. 아니 뭐 앞전에 보수 정권에서 그 두 명의 그 저기 대통령 다 탄핵 당해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 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경호처도 그 당시에 크게 뭐 반발 안 했거든요. 예, 그 공수처가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네. 빨리 체포해라. 예, 그리고 그런 말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호 내부에서도 실제로 강경 충성파가 경호처를 장악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이 내부에도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게 경호차장뿐만 아니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입틀막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맹목적인 강경 충성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이제 실제로 구분이 되고 승진할 수 있다 윤이 살아오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자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사령관들이 다 회의하면서 소폭 먹으면서 윤석열과 도모를 하는 사이에 현장 지휘관들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우리 그 봉지욱 기자님 설명해 주신 문제는 대로.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그때 다 좌천되고 옷을 벗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다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조현천도 돌아왔잖아요. 방첩사와 사이버사령부에 네. 그 댓글 사건 관련해서 좌천된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 이제 방첩사나 정보사로 복귀를 한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담한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만원 씨라고 아시죠? 지만원. 네, 그 지금 감옥에 5.18 있어요. 망언의 그 유명한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떠들고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지만원의 뒤에는 국정원이 있었거든요. 국정원 소스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그 양반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5.18에 대해서 폄하하고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게 5.18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북한 특수군들이 가서 5.18을 일으킨 거지. 저 뭐 시민들의 혁명이 아니야라는 네. 거였는데 그 사람이 감옥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5.18 특별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거기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겸해하거나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규정을 네. 넣어놨습니다. 조항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12.3 내란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12.3 내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 내내 3년 내내 계속 조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디까지 이 뿌리가 지금 연결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찾아내서 그 척결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또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상규명 특별법에 12.3 내란에 대해서 정광훈 같이 옹호하거나 선동하거나 고무하거나 찬양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광훈 밖에서 저 얘기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만원이 형사 입건되고 나서는 말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1심에서 그 징역 2년인가 받고 나서는 입 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옥 가면 다 사람이 돼서 오니까 일단 감옥을 보내야 되는데 네. 감옥을 보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에 그 조항을 넣으면 너무도 그냥 쉽게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 제가 볼 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뭐 정상이 아닌 분들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물론 5.18 특별법이 있음에도 극우 유튜버도 지금 5.18 비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찾아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소탕은 하지 못해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 근거는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고 정광훈 얘기하니까 좀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그 정광삼 수석이라고 있지 정광삼 않습니까? 있죠. 예. 제가 그 김대남 씨 올 여름에 그 취재하면서 한번 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예. 정광훈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그린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분명히 지금 뭐 이런 것들 지금 집회하고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네. 그 역할을 정광삼이가 지금 하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네. 좀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 강승규죠. 네, 강승규도 그랬잖아요. 네, 강승규도 이제 지금 의원이 됐긴 네. 했지만 뭐 관제데모 유튜브들 이용해서 네. 좀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실도 이제 그 유튜버들하고 유착 관계 정광훈 네. 특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80년대 정치 깡패 용팔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정광훈이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아니 아까 보니까 제가 그 저희 제작진께서 올려주신 그 JTBC 보도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무슨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라고 한 게 내란숙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죽창 이런 거 어디서 팔아요? 죽창, 새총, 쇠파이프 나는 89년에 보고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죽창 이런 건 다 옛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생겼는지 새총 너무 새총 이런 거 어디서 어디서 구하려도 힘든 팔아? 건데 어디서 이분들이 구해? 이제 무슨 쿠팡에 뭐 파나? HID 예. 뭐 예비역인데 이제 ATID 예비역 모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체가 한 10개 이상 돼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다 60대, 70대, 뭐 80대 이분들이잖아요. 그 군복 예. 입고 나오시는 예. 분들. 그러니까 다 옛날 개념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정광훈 감옥 가면 다 해산되게 돼 있습니다. 나이 70 먹고 80 먹고 감옥 가게 생겼으면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는 감옥 갔다 오지 않았어요? 전에 한번 잠깐 갔다 온 그러니까. 건데 그리고 정광훈 목사 지난 총선 때 예. 비례대표 공천 미끼로 그 돈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천헌금. 예, 공천헌금. 공천헌금 그 예, 녹음 예. 파일이 나왔는데 정광훈 그러면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어떻게 뭐 또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네. 정광훈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윤석열 정권은 왜 우리 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을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편을 드는 발언을 많이 했던 석동현. 네. 석동현도 예. 정광훈이 만들었던 그 당 이름 뭡니까?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비례대표 1번 황보승이 야, 그 유명한 황보승이. 예. 그리고 2번 석동현. 그러네. 정광훈이 모든 걸 다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의 그 변호인단 모두가 다 정광훈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곽금도? 윤곽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윤곽근도 근데 부정선거가 뭐 맞다는 식으로 지금 취지 그러니까요.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있던데 정상적인 발언이 안 윤곽근은 나오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예. 청주에서 출마를 하고 싶었어요. 아.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우택이라는 청주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 같은 그렇죠. 예. 예. 거의 왼쪽. 유지잖아요. 그 집안 대대로 그냥 다 국회의원을 거기서 했던 예, 분들이라고 예, 하대요. 예. 3대가. 예. 정우택을 꺾고 싶은 거야. 꺾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예. 정우택이 그 지역 카페 업체한테 돈 받았다. 아. 그 영상을 언론에 나오게 뒤에서 공작한 게 윤곽근이에요. 아 진짜. 그게 경찰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그 예. 정우택 관련해서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우택 아니 그럼 기소됐잖아요. 윤곽근 쪽에서 제보한 거예요? 수사 우린 몰랐죠. 아 수사 과정에서 예. 이 배후 정우택을 제끼는 이 배우가 윤곽근이고 진짜. 그리고 대장동 자기들끼리. 라임 사건 라임 사건에서 그 현직 검사들 데려다가 예. 99만 원 세트 그러니까. 그 사건 예, 예. 룸사롱에서 예. 술을 엄청 사줬는데 근데 검찰이 99만 원 야 이거 99만 원이라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아니야 정말 해서 기소 안 졸렬한 한 맞아요. 그 사건에 그 술을 그 데리고 가서 검사 술 먹인 게 윤곽근이고 그 라임 측의 변호를 하면서 그리고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윤곽근이 나오죠. 남욱이 윤곽근 얘기를 하죠. 윤곽근이 중앙지검 1차장 그때는 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이었어요. 네. 각근이 형이 다 해준다고. 윤곽근 차장한테 예, 각근이 검찰 형? 수사관이 나한테 예. 차장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엄청 잘해주더라. 아. 야 만배영이 이번에 고생 많이 했네. 만배영이 윤곽근한테 전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정영 녹취록에 나오는데 그거
남욱이 실제로 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난 처벌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수사관이 아예 대놓고 터놓고 봐주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영이는 조우영이는 이렇게 빼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정영학한테 얘기하는 녹음 파일이 정영 녹취록에 있는데 네. 그때 등장하는 게 윤곽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내란 세력을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 민원 기자들이 잘 해주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플러스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동 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내란을 획책하고 모의하고 함께 한 겁니다. 예, 그런 문제적 인간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거를 집행을 못 한다? 그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됐든 그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런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금과 정년을 걸고 윤을 지킬 이유는 없다. 우리는 국가와 그리고 대통령 누가 되든 대통령의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을 경호하는 것이지 그게 꼭 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과정에서 충돌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은 총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윤석열의 극우 선동령 극단 상황 치닫을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이런 얘기했고요.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내란죄 고발 검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김건희 의혹 다룬 다큐 영화 퍼스트 레이디. 네. 네. 감독님이죠. 원작자는 봉지욱. 예. 예. 원작은 아니고 이제 네, 두 분은 최초 기획 기획자. 기획. 예. 그리고 기획자. 저는 뉴스타파 들어가면서 빠지고 이명수 기자가 그 제작사와 만나서 이제 네. 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저희 영화 지금 한 몇 분 정도 봤습니까? 지금 8만 원 돌파했습니다. 와, 예. 그러면은 수익 분기는 넘은 네, 거예요? 넘었습니다. 야, 이 꼬리가 올라가네. 아니, 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네. 아주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예. 더 홍보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예. 참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네. 예, 지금 홍보는 좀 못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대신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예. 그 우리 이명수 기자가 보내준 홍보 영상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 영상 잠깐 준비가 되는 대로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짧은? 넘어갔네. 이렇게 짧은? 아닌데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이렇게 신년 벽두부터 결례를 범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요. 다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화를 얼마나 걸려서 만드신 거예요? 대작인가? 1차 한번 저희 가편집했다가 예. 우리 서울의회 대표 백은종 대표가 네. 다시 만들어 어, 다시 엎어서 다시 만든 건데 예. 그때는 이제 또 우리 대표님이 확인 안 했습니다. 또 네. 딴지 걸 것 같아서 아. 네, 본인이 네네네. 그래서 저기 시사회 때 처음 봤는데요. 예. 시사회가 12월 2일 날 했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 봤고 우리 대표님 처음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든 영상 네. 바로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갔어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VIP2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 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저는 이미 다 김건희한테 지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주목받는 자리,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그런 선물조차도 막
받는구나. 권력기관이 봐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나쁜 놈은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을 만약 들으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준다면 보라 그랬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엄청난 일가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데만 올인할 것이다. 이걸 좌시할 것이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들어봐야겠어요. 네. 예, 제가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영화 못 봤는데 어디서 상영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 기억을 못해요. 그까지 파악 안 했는데요. 파악 안 했는데. 예, 지금 그 CGV 예. 메가박스 예, 검색하면 되겠죠. 예, 검색하면 한- 퍼스트 레이디 검색하면 어디서 상영하는지 다 지금 예. 지금 민주당 이제 지역위원장 그 단체 관람이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건 잠깐 끊겼는데 네. 지금 이 분위기만 좀 시간이 지나면 예. 강선우 의원실에도 예, 이제 예. 단체 관람 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등등등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해달라 하진 않았는데 예. 아, 이 영화는 예.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지역 이 위원장들이 음흠. 이제 단체 관람 이렇게 해서 상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봉지욱 기자는 왜 이 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했어요? 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병수 기자 7시간 녹음 파일 예. 전 그때 봐서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다. 음. 예. 되게 특이한 분입니다. 김건희는 특이한 케이스고 네. 최순실에 비해서도 한 100배는 특이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리고 반드시 5년 국정 기간 동안 예. 국정에 관여하려고 할 거고 예. 최순실은 박근혜와 남이잖아요. 근데 둘은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흔적이 안 드러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렴청정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한 거는 예.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한 다음에 아, 대통령 언더커버로 대통령실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다 네가 녹음하고 녹화를 예. 몰카를 해서 예. 나와라. 예. 그리고 영화를 만들자. 제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아, 있는 원래. 거 다 만들지 근데 왜 말고.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고민을 했잖아요. 그때. 아니 이제 고민했다며 이게 실제로. 그래서 꼭 술 먹을 때 한 술자리 가졌을 예. 때 그 얘기를 해서 계속 이제 저를 그렇게 은 다음에 부추겨. 부추긴 다음에 진짜 전화하게 만들어요. 지금 잘 기관이한테. 꼬셔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가. 진짜 전화할까 하다가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해서 했는데 예. 봉지욱 기자도 야 이게 오리지널 그 언더커버다. 해서 미안하다 해라. 네. 하고 사과하고 네가 그쪽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그리고 백은종을 욕하면서 네가 들어가라. 진정성을 보여준 다음에 네. 들어가서 1년만 참아라. 1, 2년만 1년만 참고. 해라. 야,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진짜 확실한 보도가 나왔을 그럼 것 같다. 세기의 보도지. 세기의 보도다. 세기의 진짜. 보도. 근데 뭐 아마 걸려서 처단됐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중간에 이거 찍다 몰카 찍다 걸려서. 걸려가지고. 봉 기자 근데 예. 그 친인척이 저한테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모. 이모 야, 이모. 이모. 예. 대충 내용 알잖아요. 예. 이모가 저한테 제안 왔다니까요. 제안? 어떤 제안. 제안을 했어요? 총선 전에 제가 뭐 그 전에도 만났지만 예. 총선 전 한 달 보름쯤에 예. 저한테 제안 들어오는 게 제가 총선 전에 제가 보도한 것들도 다 파장이 컸어요. 네. 그 전에 디올백이 있었고요. 저한테 이 기자 총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끝나고 나면 건희 옆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어? 건희. 김건희 옆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아, 건희 옆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네. 내가. 네. 예. 진짜 이거 웃긴 집안이에요. 예. 그래 또 만났죠 제가. 이모를. 이모를 또 만났죠. 예. 그러다가 한 며칠에 또 만났어요. 이거 예.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예. 테스트 해보려고 예. 이모 내가 만약에 건희 누나 옆에 들어가면 예. 그 옆에 있는 그 비서관들 그 내시 같은 애들 예. 나를 시기 할 거다. 예. 나 왕따 시킬 거다. 예. 그럴 바에는 예. 내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 아니냐. 예. 강원도에 그 공기업 중에 이름 없는 데 있다. 예. 그런데 좀 넣어주라. 그러니까 그럼 이력서 준비해 와. 그러는 거예요. 이모가. 네. 예. 그래서
전 살면서 이력서 적은 적 직장 들어가는데 이력서 적은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력서 나 이력서 쓸만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나 고졸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뭐라 하냐면 가라로 적으면 되지. 이모가 그래서 가라로 썼어요? 야, 근데 집안이 예. 야, 그냥 가라로 그냥 사무소 위조 뭐 그런 거 기본 장착이네. 예, 저 추후에도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 더 있어요? 다 녹취록 하고 지금 다 찍어다. 그 얘기를 해야겠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북토크나 압수수색 책, 압수수색 책이 너무 요새 또 안 팔려요. 이게. 압수수색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군대를 예. 동원해 버려 가지고 이건 뭐 예. 압수수색이 뭐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금할 수 있다가 됐잖아요. 예.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 얘기하려면 생각난 말씀. 사무소 위조. 사무소 위조, 공문서 위조, 가라. 그러니까 뭐 집안 자체가 집안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예. 아주 생각난 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네. 그 청와대 그 지금 뭐 문제적 공간이 되고 있는 청와대 안가를 그 술집 스타일로 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했다. 네네. 인테리어업자 실제로 가서 했는데 이거 안가를 잘못 고쳤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바꿨을까요? 그 뭐 전 바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윤건영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예. 뭐 삼청동 쪽에 그 안가에다가 예, 이제 예. 바를 만든다 뭐 예. 김건희가 뭐 그런 얘기 하길래 옛날 제가 또 취재했지 않습니까? 예, 취재했죠. 저 예. 김건희가 제1의 결혼식이 있었고 제1의 산부인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초반에 예. 혼인 신고는 안 했지. 안 하고 살았어요. 몇 개월 살다가 예. 돌아오는 데가 가락동에 있는 대련 아파트입니다. 가락동 대련 아파트. 예, 대련 아파트 지금도 있습니다. 어. 그 이모가 제가 만난 이모가 예. 대련 아파트 8층에 살아요. 지금도? 현재. 저 그리고 김건희는 몇 층 살았어요? 201호. 200. 2층에 201호. 201호. 네, 그래서 같은 동? 같은 네, 동? 그 이제 단독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 네, 나홀로 아파트. 대련 아파트. 네. 이 특정명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또 이모하고 친해가지고 예. 또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또 가봤죠. 그 이모네 갔네, 이모네. 네, 이모네. 건희 이모네. 네, 건희 예. 이모네. 예. 가지고 예. 201호는 저기 서울중앙지검장 때 예. 그 일가구 유주택 예. 때문에 거기는 팔았습니다. 김건희가 그 당시 아. 서울중앙지검장 때. 예. 지금 새 들고 살아가지고 예.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예. 그 201호도 네. 김건희가 99년도 2000년도 그쯤에 제1의 결혼식이 있었고 다시 돌아온 데가 네. 대련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바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련 아파트에다. 99년도에. 네, 99년도 2000년도. 어디 바를 어디다 만들어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집에 뭐 201호 방에 만들어요. 아니, 거실에 거실에다 바 테이블 거실에 같은 거. 네. 거실에 그런 걸 한 거. 방은 거실을 아니니까. 예. 거실을 바처럼 네, 바처럼. 집에 딱 들어오면 술집이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 기자님 예. 우리가 뭐 집 발코니 그런 거 예. 99년도 2000년도에는 그런 공사 같은 거 많이 안 하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잘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네. 2010년도 넘어서나 이렇게 예. 발코니 공사 같은 거 했는데 야 그 당시에 이제 몰라 또 서초동은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강남. 바를 만들어서 네. 그 당시에 양재택 검사하고 동고설이 있었습니다. 네. 동고했습니다. 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걔 고소 아직 안 하니까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고소하면 안 돼. 우리 저한테 고소가 너무 네. 많아. 저희 취재 편의점은 고소하지 마시고. 네, 저기 양재택 검사하고 그때 불륜설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또 제가 취재했을 예. 때 예. 김건희 박사 논문을 그 저기 대필이 말고 뭐라 그랬죠? 저기 대필 말고 예 논문 표절? 표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저거 취재해 보니까 예. 남자친구가 대필을 해줬다. 그 친척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이모가 아니 그 다른 또 이모가 있어요. 김건희 패밀리하고 제일 접촉을 많이 한 예, 기자가 김건희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예, 사촌이. 예. 근데 그 사촌 누님도 예. 지금 김건희는 좀 원래 못생겼는데 어렸을 때 예뻤어, 귀여웠어. 다 사람은 다 어렸을 때 뭐
귀엽죠. 네.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네. 얼굴이 네. 저처럼 얼굴이 이제 사각이 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20살 때 턱을 빼고 이게 수술을 한 거거든요. 전 다 합니다. 그런 거. 20살 때 턱을 빼? 예, 20살 턱을 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턱을 이제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사각이니까 깎았다. 예. 아, 깎았어? 양악 수술을 하는 나도 사각이야. 양악 수술 아니야. 이게 해서 턱을 빼고 그런 수술을 하고 그 가까운 친척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이 3살 차이 나거든요. 예.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네. 아이고 누구님 요새 그 표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선되고 이후에 우리 진보 진영 쪽 그 교수님들이 네네. 표절이니 뭐니 걔 논문 갖고 예. 김건희 논문 갖고 이제 계속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시기 때 예. 제가 그 친척한테 물어보니까 그 표절이 아니라 그 대필이야. 남자친구가 해줬어. 그 딱 그 얘기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보도 저기 서울에서 다 올려놨는데, 예, 예, 그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남자친구는 예. 누구 특정됐고요. 예. 지금은 저기 결혼해가지고 잘 살기 때문에 특정하기 좀 그렇고요. 예. 뭐 크게 뭐 윤석열을 들어오고 나가지고 비리 같은 건 없으니까. 야, 근데 예.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러게.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자기 예. 부인은 한테 말도 못하고 이거 자기의 과거는 자기는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으로 야 나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러면. 3,000배 해야 돼.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남친구하고 저 통화를 했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취재했어요? 네, 취재했죠. 그래서 대단하다. 아니 저기 아크로비스타 간 거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크로비스타는 우리 직원들하고 간 적이 있다. 근데 대련 아파트는 간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끝까지 물어서 예. 그러면 기억이 나네요. 대련 아파트 신나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 친척하고 그 나홀로 아파트에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이 8층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친구 누구 다 봤겠죠. 네. 그리고 그 친척하고 3살 차이 나기 때문에 클럽이나 어디 파티장도 많이 갔어요. 김건희 그 친척이 또 나한테 알려준 게 또 예.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예. 줄리 썼다고 그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줄리 걸으라 여러분들 줄리 써도 됩니다. 예. 그 제가 다 녹취록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줄리 파티장 가서 예. 어떤 남자가 그 당시에 김명신으로 썼거든요. 김건희가 아니라 김명신이었는데 그게 몇 친척하고 년도예요? 연도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파티장 갔대요. 갔는데 어떤 남자가 줄리 하길래 친척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집에서 명신인데? 명신 썼는데 명신인데 줄리라니까 깜짝. 그러니까 얘 명신이에요, 줄리 그러니까 아니에요. 친척이 뭐야 그러니까 아니 뭐 모르는 건데. 예 줄리 썼다. 예 줄리는 나 줄리 확실합니다. 맞아 이랬대요? 예? 줄리 맞아 이랬대요?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줄리 말고도 그 친척이 얘기하기에는 또 예. 다른 영어로 쓰는 예명이 또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클럽에서만 쓰는 이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하는 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까지 내가 취재는 안 됐어요. 네. 근데 파티장을 같이 갔는데 파티장. 네, 파티장을 같이 그 친척하고 갔는데 네. 어떤 남자가 예. 김명신 그 당시에 예. 김명신한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 줄리라 부르길래 뭐야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었다. 예. 예. 그게 줄리라 이제 김건희한테 줄리라 불러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제가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났던 김건희 씨가 만나자마자 처음에 그때 이제 파한대소에서 왜 그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파한대소 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어머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딱 윤호중 의원이 막은 건데 왜 막았냐면 김건희 씨가 윤호중 의원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뭐 파평윤 씨 뭐 얘기하고 뭐 구리 일대에 뭐 친척들이 많이 살아서 잘 안다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니 그 지금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그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그럼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그래서 입을 틀어 막았다. 파한대소 한 게 아니다. 그 제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자기는 네. 줄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억울하다. 뭐 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했으면 했다고 합니까? 그러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 주치의로 만든 거는 윤석열이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성형외과 원장은 그 수시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갔고 제가 알기로 이준석 그 의원과도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함성득 맞아요. 멤버들 있잖아요. 예. 그 비선들. 예. 특히 함성득 교수가 제가 보니까 엄청난 비선이에요. 함성득 교수가. 네. 함성득 교수가 초반에 특히 예를 들면 함성득이 인수위원회 정치분과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함성득은 인수위원회에서 마쿠에서 실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디 꽂아주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함성득을 통해서 심지어 명태균도 함성득을 통해서 청탁을 한 게 지금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셔야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마쿠에서 이 모든 사람들 그 성형외과 원장 박동만 네. 그리고 함성득 예.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의 비선 라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태균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명태균한테 어떤 조언을 받으려고 했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그리고 네. 후까지 그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버전은 네. 조언자가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 그거는 김건희한테도 그렇고 윤석열한테도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증거가 왜냐면 검찰 수사가 지금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만 지금 모르지. 네.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검찰 수사가 충실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예. 따박따박. 근데 검사 힘은 뭐냐면 이런 증거를 갖고 있어도 안 불렀잖아요. 소환 조사, 뭐 참고인 그렇죠. 조사 아무것도 안 해. 불렀잖아요. 네. 증거는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명태균이 폰까지 제출한 상황이라서 진술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근데 워낙 내란이랑 큰 사건이 터져서 이게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감옥 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건데 내란은 윤석열이 직접적인 것이고 예.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건희와 더 연결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되고 나면 다시 또 김건희의 시간이 돌아오겠죠. 탄핵까지는 윤석열의 시간이지만 네네. 그런데 창원지검이 수사를 상당히 많이 해놨다는 것이고 명태균이 얘기한 게 거의 다 사실이에요. 명태균 거짓말 안 해요. 명태균이 언론 거짓말한 건 하나 있죠. 윤하고 김과 관계된 건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건 다 부인을 했는데 네. 그건 다 부인한 게 그 뒤집어 보면 그게 다 그대로 된 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명태균이 얘기했던 것들 거의 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단일화 네. 맞아요. 그 증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수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진태 예. 제가 볼 때 김진태 큰일 났습니다. 김진태. 네. 김진태 큰일 났어. 아니 그 오세훈 홍준표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로 더 저기 나올 게 있지만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김진태 큰일 났고 이준석 큰일 났다. 이준석도. 네, 이준석 큰일 났다. 수사가 진행되면 제가 볼 때 김진태,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는요? 소환 조사.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그건 완전 별건이잖아요. 별건. 네, 그건 별건의 별건이잖아요. 그래도 궁금해요. 추경호는 그건 진짜 별건의 별건이라서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 네. 지금 일단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김진태는 진짜 대단한 망신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들었고 좀 일단만 보여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명한다고 한 얘기가 네. 상당 부분 거짓이에요. 네.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했고. 그 운동시설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충성맹세했다. 그거 사실 아니다. 무릎 꿇은 적 없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해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김진태는 대단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왜냐면 거짓말이죠. 국민을 상대로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 거짓말을 했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다만 근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은 이렇게 다 증거를 수집해 놓고 네. 수사하고 싶은 부분만 하고 안 할 부분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러면 야 니네 이렇게 증거 다 수집해 놨잖아. 네.
그 증거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보도를 하면 네.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박영수 조우영에 대한 건이었어요. 야, 조우영 대장동 장업대 얘는 뭔데 또 봐줘. 천화동인 6호 282억이나 번 놈인데 그러니까. 조우영은 수사에서 완전 배제를 시켜버려요. 맞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뭐야 알아봤더니 박영수가 아직까지도 힘을 쓰고 있네. 박영수 당시는 50억 클럽이고 수많은 이권의 관계가 돼 있는데 박영수 조사 왜 안 해? 라고 제가 뉴스타파에서 계속 기사를 쓴 거고 박영수가 변협 회장 선거 나갔을 때 남욱한테 5억 원 뭐 돈 받고 뭐 이거 받고 저거 받고 하나은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때 이런 박영수의 혐의점 야 검찰 니네 이렇게 다 수사해 놨잖아. 네. 내가 알려줄게. 내가 나가서 다 얘기할 거야.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보도를 계속하기가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박영수와 조우영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네. 작년 4월에. 예. 재작년 4월이네요. 2023년 4월에 시작되면서 지금 박영수는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재판 받고 있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감옥 한 가지 되게 예. 웃기는 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우영은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이 뭔데 예. 뭔데 얘는 기소를 안 해. 박영수까지도 박영수는 사실은 윤석열이 사실상 큰형님처럼 모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좌천되고 뭐가 할 때 윤석열을 키워준 게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에요. 네. 정 고검장이고. 근데 박영수까지도 해갖고 아마 검찰이 구형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엄청 세게 네. 했는데 조우영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았다.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는 2021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3년 3개월째인데 네. 조우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너무 거죠. 이상하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엔 또 다음 대선 국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리스크를 언론 플레이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에 안 넘겨놔야 계속 불러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기소를 엄청 해버리면 치밀하네. 재판에 그냥 깔끔하게 다 넘어가면 검찰이 그때부터는 네. 구치소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갖고 출정 조사를 못 해요. 네. 그래갖고 사건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지금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내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기- 속보가 예. 아, 예. 저기 바 얘기도 더 이어서 예, 바 한번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지금 댓글창에 두 기자님 너무 재밌는데 왜 미리 예고 안 했냐. 두 사람 나온 콤비로 우리 저기 전국 투어하자. 어? 예. 바 이어서 얘기하면 네. 그 당시에 집에서도 바 설치해가지고 그 양재택 검사나 네. 그 대필 논문 쓴 그 예, 친구 왔다 친구, 갔다 친척. 예, 예, 예. 친척은 아니고 친구. 예, 예. 친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예. 지금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안가에 바를 그 설치하고 예. 그 윤건영 의원이 좀 더 그 좀 알아봐야 되는 게 그 침실도 있었는지 침실? 침실까지 있었는지 침실이 뭐야? 아우 나 진짜 아침에 예, 예. 그 이것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윤건영 의원이 이거 하는 그게 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그 남자들이나 예. 술을 먹이고 예.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나는 이상한 게 네. 이 기자님이 처음에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뭐 네. 강의해달라고 그러면서 네. 오라고 했을 때도 김건희가 누워 있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불러놓고 왜 누워 있냐? 그때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겠다. 그러면서 맥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하러 온 사람한테 술을 먹이면 어떡해? 강의를 해야 맞네.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술을 네. 먹이고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뭐 대충 하고 됐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누워 있었다며. 네, 누워 있다가 예.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취재해 보니까 친척들을 만나 보니까 그 김건희 술 먹냐고 그 엄마나 네. 그 이모나 네. 최씨 집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최씨 집안은 말술입니다. 말술이야? 진짜 술 좋아합니다. 근데 김건희는 술을 뭐 많이 뭐 좋아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김건희 제가. 절대 술을 안 먹는다고. 네, 그런 얘기. 근데 남을 먹이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갑선 쌤하고 네. 그 옛날에 일적으로 만났을 때 뭐 네. 그 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먹지는 않고 그 상대가 있으면 상대를 먹이죠. 먹이고 지가 원하는 정보를 빼거나 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뭐야 마타리야 뭐야. 그리고 예. 아니 그 저기 친척이 또 그래요. 그 클럽 같이 다녔던 친척이 세 달 차이 나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야. 되고 나서도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자들을 만났을 거다 민간인. 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대- 그 정도로 남자를 좋아한다. 왠지 예. 봉지욱 기자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뭐 너무 우리가 내가 이게 지금 지금은 완전히 썬데이 뭐, 서울 비슷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김건희는 뭐 예. 근데 이제 12.3 내란과 김건희가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느냐 정도 전모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특검도 당연히 돼야 되고 특검이 끝나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거 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반드시 저는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범행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미 김건희가 제가 속에나? 보니까 예. 대선에 출마하는 결정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입당하는 말지 하는 결정 모든 결정은 김건희가 했고 제가 알기로 명태균, 이준석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나요. 네. 2021년 7월 4일인 것 같아요.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나는데 김건희가 그때 했던 말은 우리가 국민에 입당하면 우리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뭐 이런 맞아,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고 윤석열이 뭘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실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모든 게 빨리 가서 볼펜 가져오라고. 그리고 모든 게 뭐냐면 네. 김종인을 만나야 된다는 판단을 김건희가 했습니다. 김건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김종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판단을 했고 김종인한테 뇌물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어? 뇌물. 뇌물? 응. 선물은 줬어 보니까. 무슨 선물? 선물은 줬어. 김종인을 만날 때. 어. 선물은 줬고 무슨 선물인 줄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밝히겠지만 네. 김건희는 약간 이 현금 유가증권에 가까운 걸 줄까라는 걸 물어보더라고. 돈 봉투? 500만 원?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 이런 거 줘도 될지 아니면 뭐 김종인 사모님의 화장품을 줄지. 예. 보니까 그 앞전에 만나서 2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예, 앞전에 예. 뭘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뭐 선물해 줄 수 있는데 예. 김종인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판단 자체를 김건희가 한 겁니다. 전략가네요. 윤석열의 전략가. 김건희가 했는데 예. 김건희는 그렇다면 누구한테 물어봤냐? 명태균? 명태균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내 역할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리 하나 안 받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예, 근데 예. 뒤로는 돈 많이 받았잖아요. 뒤로는 뭐 공천원 같은 거 받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명태균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명태균이 말하는 게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10시가 넘었는데 두 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보도하셨죠? 김건희와 명태균 카톡 아니요, 보도 안 했어요. 아직 안 그거는 했어요? 좀 아. 차차 차차. 더 준비를 해서 네. 보도를 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뭐 단편적으로 던진 것보다 종합적으로 해서 네, 하려고 네.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처음부터 대통령은 김건희였다. 그리고 적어도 대선 기간에 서열 1위는 명태균이었다. 김건희만 명태균에 의존한 게 아니라 윤석열도 엄청 의존했습니다. 근데 그 뭐 건진에 명태균에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이렇게 다- 추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팩트로. 증거로서 보여드릴 텐데 아하. 이분들이 보니까 엄청 의존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정치판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예,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해서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명태균한테 배운 거예요. 네.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8분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한남동 관저 주변 그리고 국회가 상당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매체가? 어느 매체인지 확인해 주세요. 어느 매체인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항상 이르면 이걸 붙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르면 오늘 집행, 오늘 안 할 수도 있기 안 할 때문에 수도 그렇죠. 이르면 맞아. 오늘, 늦으면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정확한 정보를 저도 이제 주십시오. 저도 저렇게 기사 많이 예. 썼는데 JTBC 있을 때 이르면 오늘 집행하면 그 기사 속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 속보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한다 이래야 속보지. 오늘 집행 지금 하고 있을 때 막 그쵸. 들어갔을 때 이게 속보지. 예. 네. 자, 우리 저 봉지욱 데스크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있어요. 저는 그리고
기사 제목에 물음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한경 비즈니스, 한경 김건희가 비즈니스, 한경 비즈니스. V1일까? 쓰나만한 기사 그냥 자기 생각 강원일보에 추측하고 전주 MBC 그런 예. 식으로 물음표 붙이는 기사는 예. 물음표 붙인 제목의 기사는 보지 예.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기사다. 자, 그 봉지욱 데스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기 이명수 기자님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뭐 저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통령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다 죽어. 네.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만 안 두는 상황이 됐고 어쩌면 우리 B1 벙커에서 다 만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지. 듭니다.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아직 10분의 1도 못 썼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비상계엄령보다 큰 뉴스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장기수 기자하고 준비해 놓던 게 지금 최근에 건진법사 네. 그 이제 좀 보도되고 그랬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2년 가까이부터 이제 건진법사를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밀착 마크를 하셨구나. 예, 했는데 어떻게 저기 뭐 공천원금 때문에 구속되고 예 그거 보고 그 밑에 건진법사는 못 찾았지만 건진법사 밑에는 똘마니들이 있어요. 건진 똘마니. 네, 건진 똘마니들. 그 건진 똘마니들이 어디 강남 그 룸사롱 템프로 돌아다니면서 점오 돌아다니면서 그 마담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올선대에서 우리 예, 그거 좀 점오? 예 보도하려고 네. 제가 돈 좀 많이 썼습니다. 예. 돈 많이 썼어요? 네. 들으러 가야 되니까. 들으러 가야 얘기를. 되니까. 야, 그 건진과 관련된 그 얘기를 하긴 해요. 국민의힘 주변 취재하면 명태균은 사실 깜찍한 수준이다. 건진 터지면 네. 국민의힘이 전멸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지금 뭐 제가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고발을 많이 해서. 근데 지금 고발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핵심들이 사실은 건진과 상당히 많이 연계가 돼 있다. 터지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절대로 못 받을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음, 현직들이 건진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어서 예, 명태균 특검을 또는 건진. 막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특검은 시간 문제고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검은. 네.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그 완전히 이제 특검 플러스 뭐 특별조사위까지 만들어서 다음 정권이 뭐 4년 될지 5년 될지 모르겠지만 뭐 5년 내내 조사 안 하면 우리가 일제 친일 청산을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뿌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친일 잔재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유당인가요? 그때? 네. 그리고 나중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잔재를 청산 못해서 그 후손들이 2대 3대들이 지금 우리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50년, 60년 전, 뭐 64년 전 일이지만 필요 없다. 네. 지금이라도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그 찾아서 척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두 민환 기자 덕분에 저희가 동접이 39,000 오랜만에 넘어봤습니다. 4만 찍을 줄 알았는데 아쉽지만 잘한 거예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너무 잘했고 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도 많이 가라앉으신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내란 국면이 끝날 때까지 네. 시민들께 또 네. 재밌게 또 유쾌하게 전국 해설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근데 네.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이.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생각하시죠. 봉스타. 저희는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니까. 네. 봉데스크 네. 부탁드릴게요.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